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보험 어플 보다 플래너 다니엘 카이입니다. 네, 카이랑은 첫 번째로 또 같이 촬영을 해보네요. 처음이네요. 맨날 옆에서 같이 일만 했다가 촬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보험 주제는요, 바로 일상에서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보험이죠.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 다 있을 겁니다. 맞아요. 다 있을 거예요. 다. 못할 뿐이지 다 갖고 계실 텐데요. 보통 상해라고 하면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랑 해당 없는데? 종종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고라는 건 어디서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의외로 집안에서 뭔가 가정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어떤 사고들이 있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집안에서 날 수 있는 사고는 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딱딱한 거 이제 먹고 나서 치아가 깨져서 맞아요. 치아 파절 등을 조금 예로 들 수가 있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뭐 침대를 좀 나오다가 떨어져서 발생될 수 있는 낙상 사고, 화장실에서도 미끄러져서 주부님들 같은 경우 음식을 하시다가 뜨거운 물이나 조금 황무질에 되어서 이제 입을 수 있는 화상 사고, 애기들 같은 경우 모서리나 문틈에 끼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약간 좀 파열되는 이런 사고들을 굉장히 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상해 사고가 집안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안이 더 무서운데요. 이거 방금 예시 들어주신 게 마침 또 남녀노소 다 해당이 되니까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집안도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집 밖을 나가면 위험도의 수준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겨울철에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잘못 짚어서 손목이 나가거나 바로 손을 엎어버리니까. 또는 뭐 엉덩방아 찌면 꼬리뼈나 고관절이 또 골절되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맞아요. 약하니까 뼈가 또. 어린아이들도 뭐 놀이터 같은 데서 놀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도 당연히 있고요. 어머님들 한 번씩 촬영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보통 교통사고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아니죠. 이것도 상해사고잖아요. 맞죠. 내가 가입해둔 이 상해보험에서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운전 중 사고로 인해서 내 뼈가 부러졌으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골절을 보장이 된다는 거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제가 아시는 분 이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세요. 넘어졌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머리를 찌셨어요.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민첩성이 떨어지니까 뭐 손을 짚고 이럴 새가 없이 그냥 머리를 부딪히셔서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이 상해로 오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기존 보험에서는 좀 보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알고 계세요. 혹시 보상 처리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카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는 사실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처럼 외상으로, 그러니까 사고를 원인으로 뇌출혈이 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뇌출혈 진단비 못 받습니다.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그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으로만 처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그렇죠. 너무 아깝죠. 이런 분들 보면은. 다니엘 지인분 사례를 보면 이렇게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내 맘대로 안 되죠.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큰 사고가 나면 우리가 병원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필수라고 보죠. 또 장기적으로 하는데요, 상해 사고는. 특히 이제 심각하게 조금 다치거나 혹은 좀 장기간 필요하면 우리가 그만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급이 깎이고 또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해보험은 필수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실손보험만으로는 이 보험을 준비하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죠.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실비는 내가 쓴 돈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돼요. 솔직히 2-3달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시 복귀하기 쉬운 회사가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적죠. 그리고 결국에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도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는 치료가 끝나도 바로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실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해보험을 좀 준비해 두셔야 이 만약의 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특약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알짜배기 특약을 좀 중요한 것들만 드릴게요.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되거나
혹은 실개미 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골절 진단비를 좀 예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골절 진단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증권을 보다 보면은 골절 진단비 옆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조금 맞아요. 되어 있는 특약들이 많거든요. 특히 과거 보험들을 보면. 거의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치아 파절은 다 제외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골절 진단비 가입하시면 옆에 따로 문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치아 파절까지 다 포함하는 골절 진단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 잘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보는 맞습니다. 거고, 또 이런 골절 진단비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상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상해 입원비 특약에서 보상을 받거나, 상해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상해 수술비 특약, 상해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장애가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상해 후유 장애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도 상해에 대해서 후유 장애가 남았는데 50% 이상 후유 장애가 남았다 라고 한다면은 상해에 대해서 매월 생활비로 지급이 가능한 특약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상해로 인한 골절 있었을 때 깁스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뭐 통깁스나 반깁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깁스를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깁스 치료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시는 경우 간병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병인이라는 게 가족분들이 하셔도 되지만 다 일을 하시거든요. 간병하시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상해 특약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짜배기 특약을 요목조목 짚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특약도 벌써 한 5-6개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 더 많죠. 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떤 많아요. 특약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해보험 준비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건 꼭 상해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장을 고르실 때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데, 앞에 뭐 특정 같은 이런 맞아요. 수식어 이런 붙어 거. 있는 것들은 좀 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중대한 이런 맞아요, 내용도 중대한. 있잖아요. 예. 중대한 어쩌고저쩌고, 특정 어쩌고저쩌고. 상해 수술비면 상해를 원인으로 수술하면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 중대한 상해 수술비가 붙는 순간 개두, 개복, 개흉을 하는 수술이 네. 동반됐을 때 수술비 지급이 되거든요. 거의 일반인 분들은 어렵죠, 이거는. 네. 네. 또 앞에 수식어 붙은 것 중에 사람들이 좀 많이 혹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 이게 주말 문제죠. 대중교통사고 사망 이런 거죠. 그쵸. 그거 만족시키려면 주말에 사고 나야 되고 대중교통을 타고 계셔야 돼요. 뭐 이런 조건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상받기 굉장히 보상 어려워요. 확률이 너무 네. 어렵죠.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그냥 액수가 뭐 5억이다 10억이다 크다 보니까 이거 좋은 보험이네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는 보험료는 한 1, 2만 원 막. 네. 근데 막상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보상받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준비하실 때 건강보험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상해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가입 즉시 보상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상해는 우연한 사고 혹은 외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내 몸이 이상이 있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혹은 내 몸 안에서 내부적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상해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직업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일단 보험 가입은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하지만 이제 직업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위험률이 다르다고 보죠. 주부님과 네. 저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과의 위험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조건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는 가입금의 한도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에 욕심을 부리셔서 나의 직업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사실 질병보험보다도 더 위험이 큽니다. 진짜 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요 안 해줍니다. 보험금 안 주거나 삭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이니까요. 그쵸.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일, 나의 병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지를 하셔서 나중에 보장 받을 때도 문제 없도록 네. 제대로 보험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이제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속이지 말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상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고 좀 함축적인 영상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제대로 된 상해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인공지능 보험 어플 보답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